4월 19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경제 재개 가능성이 기대된다. 그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증시는 상승했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두 가지 호재가 가시화되면 어쩌면 지금 국제 유가는 증시보다 더 많은 급반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유는 국제 유가가 지금 $20 아래까지 내려온 이유는 지난번 감산 합의가 불발돼서 겨우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공급을 그만큼 줄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왜냐?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할 것 같거든.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경제 훼손이기 때문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경제 재개가 가시화된다면 지금 국제유가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요는 다시 증가할 거고 어쩌면 미국 국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경제 재개가 가능하면 운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국제 유가는 수요가 크게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했었어야죠. 상승 못합니다. 하물며 지난주 금요일 국제 유가가 WTI가 8%가 하락했는데요. 이날 시장에 나온 재료는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았습니다. 원유 채굴 장비수 전주 대비 66개 감소해서 지금 438개가 가동 중이다. 그리고 북미 지역의 산유량 하루 평균 22만 5천 배럴 감소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량 감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8%가 하락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증시에서는요. 중국의 1분기 GDP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6.8%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2분기에도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안 좋은 경제 성장률 지표를 보고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써서 더욱더 적자폭을 늘릴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호재로 둔갑했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그 호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날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해서 즉 유가를 많이 써주는 중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데 2분기에도 안 좋을 것 같대. 어머 어쩌면 좋으니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금 국제 유가 시장에 콘덴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미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다. 저는요. 경제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증시가 올랐으니까 혹은 증시가 내려갔으니까 아니면 국제 유가도 올랐으니까 아니면 내렸으니까 금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 금값과 달러는 기본적으로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어떤 날은 막 같이 상승하기도 하고 같이 하락하기도 하죠. 그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동해안에다가 막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출렁출렁 거려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주식시장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자, 기업 실적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합니다. 기업 실적, 즉 증시에 충실하려면 지금 뉴욕 증시는 개박살 나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냥 코에 갖다 걸고 귀에 갖다 걸고 하는 겁니다. 자, 증시가 하락했어. 근데 하락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어머,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 이날 증시는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나왔대요. 뭐 비차액이 어째서 올랐대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정말 저는 그게 진짜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뭐 작전이라든가 세력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정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세력주 같은 거 매매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개인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어떠한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세력들이 개인들을 그렇게 우려먹는 거와 큰 전체적인 증시와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유가 뭐 콘덴코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상하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왜 증시는 상승했는데 왜 유가는 이렇게 하락했지? 왜 이러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것저것 찾아다 보니까 콘덴코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국제 유가는요, 냉철하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얼어 죽을놈에 언제부터 국제 유가 시장에서 콘덴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증시나 혹은 국제 유가나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왜곡돼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가 어느 한쪽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과대 좀 비관론이 팽배하거나 아니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낙관론이 팽배한 거죠.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19는 분명히 잡힐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인류는 전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쓰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나요? 아니라고요. 이미 코로나19가 있기 전부터 이 엄청난 유동성 이거 제대로 회수도 못하고 있는데 금리 오랜만에 미국이 조금 좀 올리려고 하면은 막 증시가 난리부르스를 치고 계속 시장은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지금 유동성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없는 살림에 또 쥐어짜서 빚을 또 지고 있으니까 옆에 지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겠다고 계속 대출을 얻어가지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빚을 얻어서 겨우 다른 빚을 메꾸고 제대로 사람답게 못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빚을 진다고 하면 걱정스러우니까 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힘이 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지구에 미국만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IMF에서 지금 세계 과반수 이상 국가 되는 나라들이 구제 요청했다고 하죠?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죠? 잘 사는 나라가 너무 부자기 때문에,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밖에 없을 것 같고, 터키나 인도, 아프리카,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 그런 거, 그쪽 나라들은요, 아웃 오브 안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동시 패션으로 지금 우리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질 때 어디서 금을 가게 할지 모르고요. 어떤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이제 문제없게 될 것 같다. 뭐 했어요? 유럽발 금융위기 터졌다고요. 유럽발 금융위기 때 2011년에 그리스 디폴트 막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가 디폴트 되면 헝가리가 될 거고 이탈리아가 될 거고 스페인이 될 거고 우르릉 쾅쾅 무너지겠구나. 이거 걱정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걱정해야 된다고요. 자, 못 사는 나라 터키가요. 18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총 8만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누적 사망자가 전일 대비 121명 증가해서 현재 189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도 아직까지 사망자 수가 600명대입니다. 자, 그런데 증시는 환호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치료제 개발, 그리고 경제 재개. 자, 경제 재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경제활동 정상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주지사에게 모든 그 책임을 전가십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하죠. 미국의 50개 중 29개 주가 빠른 재개 가능하다. 인구 밀도가 낮은 주는 문자 그대로 내일이라도 정상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잔인한 희망 고문은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과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그 기대감이 물론 100%다 완성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이 생각해서 기대했던 대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증시는 그거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죠. 그냥 아유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안도해버리는 겁니다. 텍사스 주에서는요. 4월 20일부터 일부 의료 활동과 쇼핑, 공원 방문 완화하기로 했고요. 5월 1일부터 몇 개 주는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은 뭡니까? 아직이에요.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은 아직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수의 산소호흡기를 요구하며 코오모 주지사가 불평만 한다. 자, 뉴욕의 사망자 수가 아직까지 매일 저렇게 600명씩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코오모 주지사 때문이다. 코오모 주지사가 능력 없는 찌질이어가지고 맨날 대통령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찌질이로 요구만 하지 똑바로 일 처리를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코오모 주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트럼프 TV 보지 말고 일하러 좀 가라. 이렇게까지 서로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경제 재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건 뉴욕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코오모 주지사를 찌질이를 만들어가면서 경제 재개를 추구하는 이유, 경제 재개를 추구하지만 구체적으로 5월이라고 딱 얘기는 못하는 이유, 아직까지 뉴욕 사망자 수가 600명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문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원고에는 뭐 3월 10일 뭐 42%, 3월 28일 45%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입소스, 유고부 이런 여론조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갈등을 보였을 때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고 그리고 어쩌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그 화살을 막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시각을 대외로 쏟게 만들고 아니면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공공의 적을 물리치는 오너가 되는 거다. 지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는 두 나라를 힘을 합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막 탄핵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카드가 뭐였냐면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란이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자, 미국 국민들 나를 따르라. 이러면 국민들이 뭐예요? 집결해요. 그래서 국가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정권이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덕을 톡톡히 누린 사람이 부시 대통령이죠. 뭐 이라크 침공 후 지지율이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민주당에서 혹은 여론에서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 작년 11월부터 알고 있었다며. 너 1월 29일도 알고 있었다며. 너 계속 알고 있었다며. 너 그런데도 막 미국은 완전히 통제됐다고 막 헛소리 했지 너. 너 알고도 이렇게 된 거지. 이거거든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코로나19의 대응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을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별거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70%의 응답자가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서 봉쇄 해제하라고 시위하고 있죠. 이 봉쇄 해제하라고 시위하는 그 민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이거 봉쇄 해제해서 나 경제활동 하게 해줘. 아파보지 않아서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예. 이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아파보지 않아서 지금 이러는 건데,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그 시위 안에는 빨리 경제 해제를 해줘, 나 경제활동 할게,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고,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런 그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뭐예요? 예, 시선을 돌려야죠. 중국에게 나 중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이 심핑이랑 친구라며요. 근데 지금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중국과 무역 합의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또 하나,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서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라고 합니다. 이제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이 막 시위하고 그 시위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시위의 어떤 그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서 경제를 재개를 해줘야 되는데 5월 1일로 딱 못 박지 못하니까 민심을 돌려야 되니까 중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어서, 자,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 미국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트럼프인 내가 늦장 대응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출한 겁니다. 저 중국 저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똑똑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제가 그 민주당의 그 지난번 그 경선 때 제가 블룸버그를 응원했던 이유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저 교활한 저 똑똑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항마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조 바이든은 너무 점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그렇게 공공의 적을 만들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좋은 편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는 매우 불안해요. 자,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시는 연구원과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예, 직업이 직업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그때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가 우리나라에 되게 컸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연구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거다. 꽤 오래된, 한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달라. 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연구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줄기세포를 연구하는데, 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매월 1억씩 지원금을 받는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막 이렇게 뭐 2차, 3차까지 막 했는데 거의 이제 다 와서 막판에 좀 뭔가 실험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 지원금이 끊겨서 그 실험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백신 개발은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치료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백신 개발은 최소한 10년 걸린다. 백신 개발은 뭡니까? 멀쩡한 것에 항체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 임상실험 갖다 놓고 계속 주사해서 하는 거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비스무리한 그 질환이 있는 제약 그 약 같은 거 개발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투입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효과가 있으면 혹시 다른 거 부작용이 있지 않나 보는 거고,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은 좀 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자에게, 그러니까 그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정말 못된 말로 그 질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수 있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병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제를 넣어서 좋아지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 백신은 뭐냐면 멀쩡한 건강한 사람한테 항체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여러분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백신이 더 어렵죠. 그러나 치료제도 어떠한 약을 써봤는데 호전됐다라고 하지만 호전되는 과정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의 고무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자, 임상실험 최종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4월 달 안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치료제 개발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개발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사스나 메르스 백신 개발 안 됐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막 시작됐을 때 막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백신 개발을 뭐 연구하고 있고 막 이랬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가서 돌아보면 우리는 다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맨 처음에 빵 터졌을 때 미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무역 분쟁은 저거는 완전히 정말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다. 오래 갈 것이다. 중국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중국은 뭐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뜨는 나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면 서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그 교역량에 중국이 잽이 안 돼서 중국이 금방 미국에게 항복할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미쓰리 말이 맞았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빵 터졌을 때 시장이 하락하니까 전문가들이 그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싸움이 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6개월 안에 끝날 거예요. 중국이 손들 거예요. 이런 내용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쓰리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타령하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린 알죠. 아, 백신이 쉬운 건 아니구나. 물론 코로나19 치료제가 뭐 임상 실험이 재개되고 잘 되면 다행이죠. 예, 엄청난 다행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미쓰리가 지금 치료제 개발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치료제가 개발돼서 상용화되고 코로나19가 잡히고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발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것도 좀 보시고요. 이거를 좀 보실 때 혹해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내용에 여러분들의 기대까지 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서 돌아보면 우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뭐 꽃뱀한테 홀렸든 제비한테 홀렸든 아니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건 쭉 시간이 와서 처음엔 막 화가 나고 분하고 막 그러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아니야, 꽃뱀 아니야, 사랑이야, 제비 아니야, 사랑이야 이러고 막 거부도 하고 그러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참 무슨 한밤에 한여름밤에 꾼 꿈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백신에 흥분해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백신은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자꾸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는 어떠한 힘이 자꾸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품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시가 기대를 먹고 사는 녀석이긴 한데 그 기대가 어느 선에서 자꾸 오버가 되면 문제가 틀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과욕이 넘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두 가지 호재가 뉴욕 증시는 상승시켰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상승시키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 지인 중에 빚이 있는데 아직까지 회복되기가 좀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 빚을 더 땡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잘했어라고 할지 아니면 야 괜찮겠어라고 걱정해 주실지 그거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 그때 무역 분쟁이 빵 터졌을 때 무역 교역량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 미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청취자님이 교역량이 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었어요. 그렇게 논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경제지표나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 딱 오로지 두 가지 호재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증시는 상승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가지도 조금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 방송을 2부씩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막 이 상승장에 조급하셔서 이게 진짜 가는 건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하실까 봐. 조급해 하셔서 그냥 따라 사시려면 따라 사시라고요. 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청취자님 중에 어떤 청취자님들은 미쓰리의 이런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듣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좀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자 요즘 방송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